베트남 관광협회가 베트남 각 지역 협회와 자국 여행사들에게 한국 등 위험지역 국가들과 진행하는 국내 관광 알선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비에젯 항공은 25일 전날 대구에서 다낭에 도착한 20명의 한국인 승객들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에젯 항공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용기 있는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대표단이 방한해서 주요 여행업계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비행기 타고 가요 시즌2의 첫 외항사로 세부 퍼시픽 항공이 낙점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월 아웃바운드는 13.7% 감소했고 인바운드는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독일 관광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8,990만 박을 기록해서 역대 10번째로 많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두바이 최대 미식 페스티벌이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두바이 도시 전역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스마트 관광 앱 개발 공모전이 3월 2일부터 3월 말일까지 개발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2월 27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2월 27일 목요일자죠 벌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트래블데일리의 이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기사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문전박대와 환송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관광협회가 베트남 지역 내 여행사들에게 한국 상품 팔지 말라고 그런 공문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어서 비에젯 항공이죠. 25일 그러니까 전날 대구에서 도착한 다낭에 도착한 20명의 한국인 승객들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비에젯 항공 측은 자랑하려고 아마 자료를 보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접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디어 각 매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리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저희가 이번 기사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에젯 항공은 귀국 지원자는 승객들의 귀국 의사와 주 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측의 요청 그리고 다낭시 인민위원회 제안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게 권고는 했겠지만 못 들어온다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야 했겠죠.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를 적용 강제적으로 쫓아낸 조치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비에젯 항공에 대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에젯 항공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승객들은 탑승을 위해 필요한 검진을 받았고요. 해당 항공편은 국제 기준에 따라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이 아니고 그냥 불법 운항은 아니겠죠.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지침 및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수행해서 각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운송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배치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한국인 승무원과 베트남 승무원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한국 노선에 배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배치했다는 얘기가 그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여지는 않습니다. 자국 승무원이 혹시나 바이러스 감염을 위한 조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다낭 국제공항에서는 다낭시 인민위원회 및 주 다낭 대한민국 총영사 관계자가 이들을 환송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게 환송입니까? 20명의 쫓겨나는 한국인들이 이걸 과연 환송으로 고맙다고 땡큐 베리마치 했을까? 의문입니다. 한국엔 이런 말이 있죠. 문전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이 자료를 보고요. 환송보다는 문전박대와 다름없다는 일각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특히 다낭은 한때 일본에 이어서 한국인 아웃바운드 2위입니다. 예, 인기 여행지였죠. 한 해 평균 무려 350만여 명의 한국인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한 해 평균 350만 명이 한 나라에 간다는 거는요. 대한민국 사람 14명 중 대충 14, 15명 중에 한 명이 베트남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예. 이거를 환송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이런 자료를 자랑이라고 내보낸 비에젯 항공 측에도 대단히 유감이고요. 예. 글쎄, 뭐 이번 사태가 끝나면 또다시 한국 사람 오라고 하겠죠. 예. 그때 열심히 다시 가면 되죠. 뭐. 자, 이에 반해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고마운 지역이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입니다. 사이판이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와 관계자 일행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일부터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여행사 관계자 회담을 하러 주지사를 포함해서 5명 정도 대표단이 북마리아나 제도 5명 정도의 대표단이 왔습니다. 주지사와 동행한 대표단 이름은 저희 텍스트 뉴스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관광청 마리아나 관광청 관계자도 오셨고요. 예, 와서 이제 주요 업계 대표자와 간담을 가졌는데요. 현재 북마리아나 제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한 사례는 없죠. 예. 하지만 코로나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마리아나 제도 관광시장과 관련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자, 막을 수 있고 안 올 수 있습니다. 예. 상황이 그러면. 예. 하지만 어디는 사전 예고 없이 막고요. 어디는 찾아와서 이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자, 대표단은요,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 정원근 티웨이항공 대표, 유명섭 제주항공이사,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 유인태보드 투어 대표, 김인중 노란풍선 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북마리아나 제도 대표단과 한국여행업계 파트너사들이 협업, 그리고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채널에 북마리아나 제도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논의했고요. 추가 항공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온라인 여행사를 포함한 여행사들에 대한 지원 등 다채로운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나 관광청 직무대리 위원 회장인데요. 이번 서울 방문은 마리아나 관광청의 위기관리 계획의 핵심 중 하나라며 한국의 주요 항공사 및 여행사 파트너의 최고 경영진들과 만나서 현재 폭풍우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한 값진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게 됐고 가까운 미래에 사이판을 포함한 북마리아나 제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주고받았다고 성과를 밝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사이판의 방송 노출을 위한 마리아나 관광청의 노력을 강조했고요. 최근에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뭉쳐야 찬다에서도 사이판 전지훈련 모습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사이판이 나와서 아주 아무튼 좋았습니다. 재밌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고마워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부퍼시픽 항공이 채널A의 리얼리티 승무원 도전기를 그린 프로그램이죠. 이것도 또한 저도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비행기 타고 가요 시즌2. 그동안 직전에는 에어부산 했죠. 그래서 이제 외항사 최초로 이번에 세부퍼시픽이 함께 했는데 첫 해 면접 볼 때부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반가운 얼굴 업계 강혁신 세부퍼시픽 항공 한국지사장도 같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굉장히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외항사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국내 항공사 도전기와는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에피소드 예고편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이번 외항사 편 처음 잘 되면 다른 외항사도 한번 좀 이렇게 협업 프로모 코업 마케팅 해갖고 이 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홍보도 되고 재미도 솔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한국관광공사가 1월 인아웃바운드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1월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한 127만 2,700여 명이 인바운드 숫자였고요. 자, 내역을 볼게요. 중국은 중대형 인센티브 단체 및 원단, 그러니까 1월 1일을 원단이라고 합니다. 원단 휴일 연계 동계 방한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2% 정도 증가했고요. 일본은 설 연휴 기간 방한 여행 기피로 전년 동월 대비 1%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만은 이제 원단과 춘절 연휴 기간 활용, 방한 관광객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5%가량 증가했고요. 장거리 지역은 미국은 이제 설 연휴 연계해서 한일 교포들이 많이 찾아서 전년 동월 대비 7%가량 증가했고요. 홍콩도 전년 동월 대비 86%나 증가했었네요. 1월에는요. 자, 이제 1월은 그렇고 이제 2월은 아마 뭐 다음 달에 통계가 나오겠지만 예, 매우 떨어질 것으로 뭐 당연시되죠. 예. 자, 아웃바운드는요. 전년 동월 대비 291만 2,331명. 전년이 요 숫자였고요. 그래서 요 숫자에서 29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라 하면 2019년 1월에는 아웃바운드가 291만 명 정도 나갔는데 뭐 당연히 감소가 됐습니다. 한 13% 정도 감소해서 올해 1월은 251만 3천여 명 정도가 나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월 아웃바운드도 상당히 암울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 업계 소식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충실히 매체로서의 역할은 하되 각 개별 관광청이나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배포하고 나가고 알려야 될 내용들은 저희 또한 충실하게 뭐 코로나 사태에만 빠져 있지 않고 골고루 밸런스를 좀 유지해 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빨리 이번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요. 트래블 데일리 2월 27일자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